안녕하세요. 이제 앞으로 진가 또는 내궁과 외궁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이제 명반 3개 정도를 분석할 건데요. 선천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선천의 화기는 내궁에 있던 외궁에 있던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선천화기를 녹이나 기로 움직이면 선천화기에 흉의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예인데요. 자, 이 명반을 보시면 우리가 명반을 항상 분석할 때는 선천 명반을 먼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대한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분의 명반 같은 경우는 명궁이 인궁의 기월의 심장불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궁의 기월은 항상 자부의 협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방에서는 천량의 5궁에서 천량의 록존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술궁이 신궁이면서 여기 재백궁이죠. 신궁이 재백궁에 있다는 건 이 사람의 어떤 이게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건 내 몸이 가고 있는 건 재백에 있다는 얘기죠. 재백이 천동의 복성의 그죠 자수성가의 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성인 천월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인신궁의 기월은 심장불로다. 그죠? 심장 깊이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술궁의 거동은 감정고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복덕궁의 시비야 의심과 회의의 별인 거문이 있다는 건 더더욱 감정고충의 의미가 있겠죠. 그게 내 몸궁이니까 몸과 마음에서, 그죠? 몸과 마음에서 감정고충이 있고 재백면에서도 감정고충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좌우궁의 부관선은 양양을 우리가 뭘로 해석하게 돼요? 별리로 해석하기도 하고 계약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죠?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죠. 양양의 별리, 계약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명반을 분석해 놓으시고 양양 착록격도 형성이 돼서 상당히 부관선이 좋은 형국으로 되어 있기는 하죠. 예. 자, 그런데 이 명반은 이제 전서에도 나온 명반이라서 좀 찾아보시면 전서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태양이 함재에 있어서 상부가 됐다. 아니, 상부가 아니라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다. 뭐 이런 명반하고도 거의 이런 명반인데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선천의 화기가 대한외궁에서 발생해서 그 대한외궁의 선천 화기를 움직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사주 자체로 보면 좌보, 우필, 천괴, 천월, 그죠? 좌보, 우필, 문창, 문곡, 천괴, 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사주의 육길성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록존의 천량 화과까지 봐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선천에 문곡 화기가 선천 명궁에 있다는 게 이 사람을 뭔가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곡화기와 영성이 이렇게 있는 건 우리가 실전자미두수에서 문곡화기와 영성 설명이 많이 되어 있죠. 사기성 조합이고, 그죠? 사기성 조합이고, 그 다음에 부지불식 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그 별들이 문곡의 화기의 영성이죠. 우리가 문곡 화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문서차고죠. 문서차고. 전 문곡의 화기는 문서차고.
그럼 우리는 태음을 부동산의 별이라고도 보죠. 그죠? 부동산의 별이라고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자라고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재물에 관한 별이다, 재물성이다라고도 보는데, 지금 부동산에 관한 문서는 이 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기가 상당히 쉬운 명반 구조로 일단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부동산에 관한 문서는 상당히 문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주다라는 걸 일단 명공 자체에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대안에 갔냐면 기사대한으로 왔어요. 기사대한으로. 기사대한은 일단 천상이 문서궁이고요. 그죠? 문서궁이고 여기에 타라라는 이제 장애 지체의 요소가 있죠. 그죠? 장애 지체의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이궁에서 무곡화록에 재물에 매우 긍정적인 별이 있지만 천마 타라가 뭐가 되죠? 절종마가 되죠. 절종마고 파구는 겸상의 의미가 있고 파구창신의 의미가 있는 별이죠. 그죠? 파구창신의 의미가 있는 별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전택궁에 일단 궁의 의미를 먼저 읽어보면 궁의 의미, 우리가 그 운세 분석을 할 때 우선 궁선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궁의 의미, 궁선의 의미. 궁선의 의미는 뭐예요? 전택궁이니까. 전택 문제, 그죠? 전택은 뭐예요?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전택은 자동차니까 자동차 문제. 전택은 집안을 의미하니까 집안 문제.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궁이 자녀궁이니까 자녀의 문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궁선이. 그 다음에 천상은 아까 문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궁선과 궁성을 같이 연결하면 전택에 관한 문서가 되겠죠. 그죠? 전택에 관한 문서에 대한 일이 이 대안에 생길 수가 있다. 거기다가 변화 변동을 의미하는 파군 천마가 변화 변동을 의미하니까 전택에 관한 문서가 파구창신 될 수 있다. 그죠? 파조, 사해궁의 무파상은 파조, 파가 단오록이죠. 파조, 파가 단오록. 그래서 전택의 문서가 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대한이다. 그 다음에 삼방에서 지금 대한의 삼방에서 보시면 자, 살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유궁의 직업, 그 다음에 축궁의 지공, 화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궁이 대한제복선인데 경향, 천형, 이렇게 돼 있죠. 염정 칠살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대한제복선인 충미궁이 뭐로 돼 있어요? 지금 대한제복선인 충미궁이 이 충미궁의 정부살은 노상매시 아니면 뭐라 그랬죠? 노상매시 아니면 응수권원이나 적부지인이죠. 응수권원이나 적부지인인데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응수권원의 구조가 돼 있어요. 노상매시의 구조가 돼 있어요. 천형, 경향, 화성, 지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노상매시의 구조로 되어 있죠. 자칫 잘못하면 그죠? 제복이, 돈이 노상매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로 인해서 지공은 자의적인 손실이죠. 자의적으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칠살은 변화의 별이니까 뭔가 변화를 강력하고, 그죠? 경향청령, 강력하고 화성으로 급하게 하고자 하는 속성도 이 대한에 있게 된다. 그럼 뭐에 대한 변화냐? 안증궁선이 전택궁이니까 자녀나 부동산이나 집안에 대한 일에 대해서 뭔가 급하게 변화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기월동량이 살파랑 운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잠잠하게 가만히 있다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 투기 투자에 굉장히 강한 조합이죠. 무파상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한의 상황이 공겁도 보고, 그죠? 공겁에, 그죠? 공겁에 대모 있나요? 예, 공겁의 대모가 파제 3종 세트죠. 공겁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 제복선의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걸 일단은 분석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사화를 움직여 보자는 얘기죠. 자, 사화를 움직이면 기사대한이니까 기간 뭘로 움직이죠? 무탐양곡이죠. 무탐양곡.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기유년생이니까 똑같이 무탐양곡으로 움직이죠. 무탐양곡. 똑같이 선천과 똑같이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선천의 화록을 대한해서 이렇게 화록으로 움직이는 거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전택에 대해서 돈 놓고 돈 먹기가 가능해서 록마교치도 되고 이러니까 전택에 투자하면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궁이 일단 1차 발생이에요. 여기가 1차 발생. 2차 발생 있나요? 록존하고 록하고 만나는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록은 록으로 쳤으니까. 자, 1차 발생이면서 이거는 뭐로 작용해요? 진록이죠. 진록으로 진짜 록이란 말이에요. 그죠?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전택의 문서를 파구창신하면 돈 놓고 돈 먹기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죠? 가능하게 보이잖아요. 진록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록을 록으로 치면 록을 록으로 치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투자 착오를 했어요. 전택에 대해서 투자 착오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거냐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1차 발생은 무곡의 화록으로 진록으로 작용을 했고요. 진록으로 작용을 했고, 2차 발생 없고 문제궁이 없어요. 그 다음에 1차 결과가 어디로 갔냐면 자전선으로 또 왔어요. 문곡의 화기로. 예, 문곡의 화기로. 자전선으로 또 와서, 자, 똑같이 자전에서 발생해서 자전에서 결과가 됐어요. 발생과 결과가 자전에서 발생해서 자전으로 결과가 됐고, 태음이라는 건 부동산을 의미해요. 그죠? 부동산의 문서. 자, 그래서 이 대한에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그죠? 문서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벌고자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문서를 투자하면 인신궁의 이 결과로 인해서 손실을 본다고 말해야 할까요? 이거는 후자가 맞는다는 얘기죠. 왜? 이 1차 발생은 진록으로 발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 결과가 선천의 화기를 대한에서 화기로 흉기로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각이죠. 사실은 각이지만 선천의 화기를 움직였기 때문에 선천 화기의 흉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택에 대한 문서는 결과적으로 투자 착오죠. 태음화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투자 착오죠. 문곡이 화기가 됐기 때문에 태음도 화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 착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에서 이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부동산 투자를 할 건데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비록 해궁의 무곡의 화록을 록으로 쳐서 진록으로 길을 쌍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선천의 화기를 대한에서 화기로 치면서 똑같이 자전선을 쳤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남는 것 같지만 뒤에는 손실을 본다라고 투자 착오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유년에 그런 일이 생길 거냐 이런 얘기죠. 어느 유년에. 자, 우리가 선천의 길을, 자, 이게 할아버지죠. 이게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대한의 화기가 아버지가 잡았어요. 아버지가 잡았는데
또 이 수염을 유년해서 잡는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자, 록과 기로 다 움직일 때 문제가 생기죠. 태음의 록이 되든지 태음의 기가 되든지 천기의 록이 되든지 천기의 기가 되든지 그 다음에 문곡의 천기 그 다음에 문곡의 기로 다시 치든지 이렇게 되면 대한에서 암시한 선천화기의 흉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할아버지 수염을 아버지가 잡았는데 유년에서 손자가 결국 끝까지 잡아버리면 후레자식이 돼서 선천화기의 흉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유년에서 발현되는 건 대한발생궁이든지 대한결과궁에 올 때, 결과궁 유년에 올 때 대한에서 암시한 사건들이 발현되기 쉬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때 어느 때 이제 이 투자착오가 생겼냐면 정해년에 이제 이 사람이 물으러 왔어요. 정해년에. 그러면 정간사화는 뭐죠? 월동, 기, 거죠. 자, 정해년이 여기 39살인데 정해년이 1차 발생궁이니까 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유년이죠. 자, 그런 유년이고 자, 대한 명천선에 와 있으니까 물론 유년 12사항공을 쓸 수 있어요. 유년 12사항공을 쓸 수 있고요. 자, 정해년의 월동기경은 태음에서 발생을 했어요. 록으로. 월, 그 다음에 동, 권, 기, 과, 거문의 기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월동기거 이렇게 되면 유년의 사화가 록을 발생시켰으니까 여기에 유년의 1차 발생궁이죠. 유년의 1차 발생궁이고요. 오궁에 록존이 있으니까 인오 술이 만나서 여기가 문제궁이겠죠. 록존하고 만났으니까 문제궁이가 되죠. 그 다음에 인궁의 기월을 신궁으로 차성한궁 하면 여기에 태음의 록이 유년의 록이 있는 모양새니까 여기는 뭐예요? 유년 문제궁이가 되죠. 유년 문제궁인데 차성 문제궁이죠. 그죠? 차성 문제궁이. 자, 그 다음에 결과궁이 어디인지 다른 궁은 없죠. 록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궁, 그 다음에 유년의 결과궁은 진궁의 거문화기, 형로, 제복의 투자선, 목숨선, 밥줄선이 거문화기가 결과화되면서 사궁에 있는 천상을 형기협인시켜서 이거는 1차 결과궁이고요. 진궁은 1차 결과궁이고요. 그 다음에 거문에 의해서 천상도 다시 결과화되니까 이거는 특수결과궁이죠. 그죠? 특수결과궁이니까 이것도 결과궁의 범주죠. 자, 대한에서 무곡의 선천의 화록을 록으로 발생시켰는데 유년에서 다시 특수결과로 결과시켰으니까 전택의 천의에서 그죠? 명천자전이니까 전택의 천의에서 무파에 그죠? 뭐가 변화 변동이 있게 되죠. 전택의 천의에서 자전의 문서가 그죠? 변화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천마탈의 절종말을 일으키는 변화 변동의 암시가 있죠.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년사화로 보면 유년의 자전선 여기가 유년 자전선이죠. 유년 12사항공을 쓸 수 있으니까 유년 자전선의 상황이 록으로 태음의 록이니까 부동산에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럴 때 투자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큰 오류를 낳는다는 얘기의 해석에 왜? 선천의 화기를 대안에서 화기로 움직였는데 유년에서 다시 화록으로 움직이면 유년은 단지 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가 드러난다? 이 록이 대안의 기를 움직이고 대안의 기가 선천의 기를 움직여서 선천화기의 흉의가 드러나게 된다. 선천화기의 흉의가 드러나게 돼서 이런 정해년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정해년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손실을 볼 것이다. 왜? 이게 대한외국인데 왜 손실을 봐요? 왜? 선천의 문곡의 화기를 대한에서 화기로 쳤고 유년에서 다시 화록으로 기를 녹으로 발동시킨 거기 때문에 선천 화기가 흉의가 드러나서 이런 정해년이 오면 왜 여기가 지금 해궁도 사해궁도 지금 1차 결과궁이죠. 1차 결과궁이죠. 해궁이 오면 해년이 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만약 하게 된다면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맞는다는 얘기죠. 이 문제궁이 이 충미궁의 차성유년 문제궁이는 뭐예요? 경양 천형을 문제화 시키기도 할 뿐만 아니라 대한 없죠. 여기 선천 없죠. 대한 없죠. 그래서 유년에서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제복의 상황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술궁 역시 뭐예요? 선천 없고요. 대한 없고요. 유년에서만 무조건 결과화 시킨 거기 때문에 그냥 용의 의미로 결과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죠? 투자를 한다. 그 투자 때문에 감정고충은 겪는다지 뭐 이 투자로 손실을 본다. 이걸로 진술궁으로 거문하게 흉의가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거문하게 흉의가 드러나는 건 아니고 이 인신궁의 선천의 문곡 화기를 대안해서 찐걸 유년에서 다시 록으로 쳐서 자전에 있어서의 투자는 태음 화기의 투자 착오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대한 외궁의 선천의 화기가 있더라도, 그죠? 대한에서 다시 움직이고 유년에서 다시 움직여주면 선천 화기에 흉의가 드러난다는 아주 좋은 명반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사대안의 상황 페이지 76페이지예요. 페이지 76페이지요. 기사대안의 상황. 기사대안을 보면 대한명궁의 천상과 타라가 자하고 대궁의 무곡 파군의 무곡 화록과 천마 천유가 비치고 있다. 앞의 증가이론에 따르면 기사대안의 기간 무곡 화록은 대한의 내궁에 자하고 대한의 문곡 화기는 대한 전택궁에 있으므로 무곡 화록은 진록이고 문곡 화기는 각이다. 그죠?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이 문곡 화기는 흉의를 띠는 화기가 아니므로 정해유년 같은 경우 정간유년 태음 화록이 대한의 각에 해당하는 문곡 화기와 동궁한 천기 태음을 움직이고 유년의 거문 화기는 진궁에 있으면서 사궁 천상을 형기협인의 사해궁에 자한 대한 무곡 화록을 간접적으로 동하게 한다. 이 경우는 사해궁의 대한 내궁의 무파상의 무곡 화록을 인동시켰으므로 이에는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한 기람이 예상된다. 문곡 화기는 원론적으로 각이므로 이 문곡 화기는 대한 내궁의 무곡 화록, 즉 대한 명천선의 무파상의 길상한 재적 투자에 대한 결과로서 대한 전택의 천이궁이 되어 부동산 투자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명히 필자에게 정하면 말에 물 좋은 부동산 구매 여부를 물었을 때 과감하게 투자하면 투자 실패하게 되므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 기축년 2월에 이 손님으로부터 들은 말은 결국 필자의 만류에도 물류하고 만류에도 투자했고 집값이 떨어져서 매우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결국 투자 착오를 인정한 셈이다. 그러니까 정해년에 투자해서 똑같이 기간, 그죠? 지금 대한, 그죠? 선천이 기유년생, 대한이 기사대한, 그 다음에 기축년 이렇게 오면 이제 이게 완전히 투자 착오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겠죠. 투자 착오의 근거를 우리 보자는 얘기죠. 78페이지. 고객이 결국 투자 착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한 외궁에 해당하는 대한 자녀궁에 원래 선천적으로 있던 선천 문곡 화기의 그 키포인트가 있다. 앞에서 말하기를 선천의 12사항궁은 내외를 가려 진가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선천적으로 선천 록기는 어느 궁에 있든지 간에 길흉에 중대한 작용을 한다. 선천의 화록이 대한 내궁에 있으면 이록은 대한 사와의 인동이 없어도 이 대한 10년에는 필히 화록의 영향을 10년 내내 미치게 되고 선천 화기가 대한 내궁에 있어도 화기의 작용을 10년 내내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선천의 화록이 외궁에 있으면 어떨까?
적어도 해당 대안만큼은 선천화록이 길상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궁 중 타인, 타물, 타사에 있는 것이므로 대부분 이 선천화록은 길함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선천화기 또한 외궁에 있으면 해당 궁으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손실을 보게 된다. 79쪽이요. 물론 이 선천의 록기가 대한의 록기에 의해서 인동될 때 더 그러한 현상이 징험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명이 대안 중에 정해년에 투자에 실패를 한 것은 대한 외궁의 선천의 화기가 좌해에 있는데 대한의 화기가 이 선천 화기를 재차 인동시켰기 때문에 선천 화기 흉상이 외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동된 선천의 문곡 화기를 정해윤년의 정간 태음화록이 다시 인동시켰으므로 전택의 변동상에서 태음 부동산성의 문곡 화기의 문서 투자착오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천의 화기는 그러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머리에 입력해 두세요. 선천의 화기는 대한 외궁에 있던 내궁에 있던 선천의 화기를 움직이면 선천 화기의 흉의가 그 대안에 드러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명반 하도록 하겠습니다.